석상으로 돌아가서 원의 방정식부터 다시 시작을 합시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아마 시험 범위 1이 테니까 양이 많아요. 직선에 비해서 문제 개수도 좀 많고요. 그리고 다 있지 않고 조금 더 있고요. 그리고 뭐 오래전에 해가지고 직선 가물가물할 텐데 이 원의 방정식은 특히나 그림이랑 같이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냥 기계적으로 문제를 보고 아 이렇게 풀어야지라고 푸는 게 아니고 왜 그렇게 푸는지를 그림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명색이 도형의 방정식인데 그냥 방정식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도형이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면 그림을 어떻게든 떠올려 봐서 풀어는 게 좋다 그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풀이하는 방식을 보면 이 원 문제, 원의 방정식에 해당하는 단원, 풀이하는 방식을 보면 그림을 먼저 그려야 작전이 서지지 그게 아니면 어떻게 풀어야 될지 아예 감을 잡지 못하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그림을 꼭 최소한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고 머릿속으로 안 되면 손으로 그려 보시고 그림을 그려서 어떻게든 그림으로 풀어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림으로 푼다는 게 그려놓고 나서 길이가 얼마나 이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림을 그려서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을 하자고요.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그림을 꼭 떠올릴 생각을 하시고요. 기본적인 내용들만 빠르게 정리를 하고 잠깐 문제 풀 시간을 또 드릴게요. 제목이 원의 방정식이니까 원이 뭔지 알아야죠. 원이 뭡니까? 원이 뭐다? 정확하죠.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한글 쓰는 거 싫어하지만 중요하니까 써야지.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이게 원의 정의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여기 써 있는 저 말을 그냥 곧대로 풀면 그냥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한 점, 이건 원 입장에서 보면 뭐라고 부르는 거죠? 중심, 중점 아니야. 중심이야. 원의 중심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 같은 거리 뭐예요? 반지름. 그죠? 그래서 이 점들을 다 모은 걸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원의 둘레. 옛날 말로 원주 이러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죠?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기도 해요. 요 한 점은 가만히 있는 점 하나고요. 그래서 얘를 A, B라고 볼 거고 이 거리도 변하는 녀석이 아니에요. 보통 반지름이니까 소문자 R로 표시하겠죠. 이 점은 무수히 많이 있죠. 여러 개 있다고. 그러니까 A, B로부터 거리가 R 떨어져 있는 점들의 자취를 구하세요. 그럼 그게 원이라고요. 얘 뭐라고 둘 거라고? X, Y다 이렇게 둘 거라고. 이 점으로부터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의 자취. 그러니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R이더라. 그 얘기가 된다고요. 그죠?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건 X-A의 제곱, Y-B의 제곱의 루트. 얘가 R이다. 그런 이야기니까 이게 바로 원의 방정식을 나타내는 거고 물론 저 루트는 좀 배기 싫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통 어떻게 하냐면 X-A의 제곱, Y-B의 제곱이 R 제곱이다. 이렇게 해서 원의 방정식을 완성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얘가 원의 방정식의 가장 표준적인 모양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원이라는 건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원의 정의 자체를 살펴보면 이 원이 누구인지를 파악을 하려면 우리는 뭘 찾아야 돼? 중심이랑 반지름을 찾아야 돼. 이 원이 누구인지는 중심 좌표랑 반지름만 찾으면 다 파악이 되는 거라고요. 그 원이 누구인지는 이거 두 개로 결정이 나는 거고 이 원의 방정식 보니까 어때요? 중심 좌표 바로 눈에 들어오죠. 반지름도 바로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형태로 완전 제곱 더하기 완전 제곱 형태로 주어져 있으면 아 이거 원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이렇게 주지 않고 얘를 다 전개해서 2차식의 형태로 여러분한테 주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뭐 어쩌고 저쩌고 x 어쩌고 저쩌고 y 상수항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도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중심 좌표랑 반지름 얼마인지 그냥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 녀석은 이렇게 생긴 거야 의심할 여지가 없지. 근데 이렇게 생긴 녀석은 항상 원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 이제 x제곱이랑 y제곱의 2차항의 개수가 똑같아야 돼요. 꼭 1은 아니어도 되거든요. 주로 1로 만들겠지. 근데 뭐 둘 다 2면 그냥 2로 나누면 되는 거잖아. x제곱, y제곱 차수 똑같아야 되고 개수도 똑같아야 되고 그다음 x 1차, y 1차 뭐 a나 b가 0일 수는 있어요. 아무튼 x 1차, y 1차 있고 상수항도 있어요. 물론 상수항도 0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 뭐지? x 곱하기 y 이런 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긴 녀석이 원의 방정식의 형태인데 비슷하게 생긴 녀석 3개거든요. 저거 셋 중에 원을 나타내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 어디가 차이 나는지 보이죠? 누가 차이 나는 거야? 상수항이 차이 나는 거야. 이 상수항으로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원이 되기도 하고요. 안 되기도 하고요. 셋 중에 원은 누구예요? 첫 번째 거. 첫 번째 거. 원인지 아닌지는 뭘 보면 된다고요? 중심 좌표랑 반지름. 살펴보면 되지. 중심이랑 반지름이 어디 있는지를 보면 완전 제곱식 만들면 되잖아요. x-2의 제곱이고 y 더하기 1의 제곱이죠. 그럼 여기서 4 썼고 1 썼으니까 1이 부족하잖아요. 갚아야죠. 이렇게 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중심이 2,-1에 반지름이 1인 원이에요. 얘는요. x-2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의 제곱이 0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x는 2 하나밖에 없고요. y는 -1 하나밖에 없어요. 이건 원이 아니라 점이죠. 점이야, 점. 이거 이제 우리 어디서 많이 풀었냐면 그 부정방정식 할 때 수학 상에 부정방정식 할 때 보면 방정식이잖아. 어쨌든 는 0으로 떨어지니까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죠. 그런데 x, y가 실수 조건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야. 이럴 때 어떻게 했다고?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다. 가지고 방정식 푸는 거였잖아요. 지금 얘 딱 그런 모양새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원이 아니라 하나의 점이다 그 얘기고요. 얘 같은 경우는 x-2의 제곱이랑 y 더하기 1의 제곱을 했더니 -1이야. 제곱 더하기 제곱이 -1이래요. 이거 만족하는 실수는 당연히 없어요. 이건 좌표 평면에 아무 점도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만족하는 실수는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식의 모양새 비슷하게 생겼지만 어떤 건 원이 되고 어떤 건 원이 되지 않는데 책에 보면 무슨 공식처럼 나와 있거든요. 칠판 보시면 이렇게 생긴 모양 이야기하는 건데 얘가 원의 방정식이 되려면 여기 뒤에 지금 요거 있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4c가 0보다 커야 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어디서 온 거냐면 완전 제곱식 만들고 남는 찌꺼기예요. 이거 얘가 0보다 커야 원이 될 거야. 얘가 0이거나 0보다 작으면 원이 안 될 거야 그 얘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긴 생뚱맞은 문자를 외우는 게 좀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걸 외울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기억해야죠. 이거라고 해서 맨날 원은 아니야. 원인지 아닌지는 뭘로 판단할 거라고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반지름 볼 거라고. 반지름이 양수 길이니까 실수의 제곱이 0보다 커야 그래야 뭔가 원이 되는 거지. 그게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오케이? 어려운 말 아니죠? 그래서 요 두 가지는 다 이리저리 쓰이니까 둘 다 당연히 기억하셔야 되고요. 요 녀석이 원의 형태를 파악하기 좋은데 얘가 필요한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가지 다 자주 나오는 녀석이니까 두 개 다 기억을 좀 하도록 하시고요.
이 원 중에 요거 다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좀 뭐랄까 특이한 녀석들 몇 가지만 보고 갈게요. 첫 번째로 나오는 건 중심 좌표가 0,0인데 그러니까 원점이 원의 중심인 거. 그건 그냥 A, B가 0이면 되는 거니까 볼 게 없어요. 그냥 그걸 넘어가면 되고요. X축, Y축 이렇게 있다고 보고 어후. 원이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거지. 이렇게 생긴 원이야. 뭘 그린 거냐면 X축에 접하는 원. 중심 좌표 A, B라고 할 거예요. 반지름 얼마죠? X축에 접했으니까 반지름 얼마다? B입니다. 그럼. 접했다는 건 우리 이건 중학교 때 하는 거잖아. 원, 접선,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그으면 수직으로 만나죠. 그지? 접점이니까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내리면 수직으로 만날 거라고요. 요 길이 자체가 반지름이기 때문에 얘가 누구랑 똑같다? B랑 똑같다 그 얘기라고. 그지? 이 원의 방정식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x-a의 제곱 y-b의 제곱이 뭐다? b의 제곱이다 그 얘기라고요. 그죠? 아하. x축에 접했다는 이야기구나. 문제는 x축에 접하는 게 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런 애들도 있잖아요. 여기 중심 좌표야. 여기 반지름 똑같이 A, B라고 해볼까요? 뭐 문자니까. 반지름 얼마죠? 반지름 얼마죠?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반지름은 길이잖아요. 양수여야 돼요. 밑에 있잖아. 물론 이렇게 똑같이 그림은 그려지지만 A나 B가 이때는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길이를 이야기하려면 B라고 하시면 안 되죠. 마이너스 B여야 돼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퉁쳐서 얘기하자면 이런 거야. X축에 접하는 원은 중심의 Y좌표랑 반지름이 관련이 있는데 조금 정확히는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죠. 여기다 쓸까요? X축에 접하는 원은 중심 좌표를 A, B라고 했을 때 반지름 R은 누구와 같다? 절대값 B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얘도 식을 찾아보면 이거랑 똑같이 생겼을 거예요. 마이너스 B의 제곱인데 어차피 제곱하면 뭐 B제곱이나 마이너스 B의 제곱이나 마이너스는 터져서 날아가는 건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을 쳐다보고 우린 뭘 생각하는 거다. 아하, 반지름이 B인지 마이너스 B인지 모르겠지만 중심의 Y좌표랑 반지름이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X축에 접하는 녀석이구나 라는 걸 눈치챌 수 있다고요. 그지? 그럼 X-A의 제곱 Y-B의 제곱이 A제곱이야. 그럼 얘는 어쨌다고? Y축에 접하는 녀석이라고요. Y축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몰라요. 모르는 거야. A가 양수면 오른쪽이겠지. A가 음수면 왼쪽이겠지. 어쨌든 X축에 접하는 Y축에 접하는 녀석이구나 라는 이야기고요. 그럼 X축이랑 Y축이랑 동시에 접하는 녀석은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녀석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X축이 있고 이렇게 Y축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중심좌표라고 해보면 얘도 접선이고 얘도 접선이라서 여기도 수직이고 여기도 수직인데 둘 다 반지름이잖아요. 길이가 똑같겠죠.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를 오히려 이번엔 R이라고 하면 이 점의 좌표 뭐 되는 거예요? R, R 되겠죠.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그래서 이 원의 방정식 자체가 누가 되냐면 x-r의 제곱 y-r의 제곱이 r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예요. 그죠? 이제는 반지름이 주어지는 경우다 그 얘기라고요. 이사분면 할까요? 순서대로. 얘는요. 요것도 반지름은 r이라고 해볼까요? 중심좌표 뭐예요? 마이너스 R, R. 이사분면이잖아요. 반지름 R은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요점 좌표는 X좌표는 음수, Y좌표는 양수.
마이너스 r, r. 오케이?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다? x 더하기 r의 제곱 y 마이너스 r의 제곱이 r 제곱이다. 이렇게 생겼어요. 조금 다르게 생겼죠? 이 중심이 마이너스 r, r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3, 4분면에서 접하는 녀석이면 중심좌표 뭐겠어요?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방정식 어떻게 생겼어? x 더하기 r의 제곱 y 더하기 졸려? 졸리지. 아침이니까. 나도 졸린데. 나와서 떠들면 안 졸린데 어떻게 나와서 노래라도 한 곡 하든지. x 마이너스 r의 제곱 y 더하기 r의 제곱이 r 제곱이다.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죠? 그래서 반지름이 주어진 경우에 x축, y축이 동시에 접한다. 그러면 식의 모양새를 보면 몇 사분면에서 접하는지를 대충 파악할 수 있다. 그 얘기고요. 지우기 전에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녀석의 경우엔 중심 좌표가 어디 있냐 하면 언제나 y는 x 아니면 y는 마이너스 x 위에만 존재할 수 있어요. 중심이 r, r이야. 그럼 y는 x 위에 있겠지. 반지름이 커지면 원은 이렇게로 바뀔 수 있지만 그래봤자 중심이 여기 있다는 건 변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x축, y축에 두 개의 축에 동시에 접하는 녀석이면 중심이 y는 x 또는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다. 이게 문제를 푸는 굉장히 강력한 키워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는 꼭 기억을 좀 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나오는 건 그냥 RPM에 있는 순서대로 할게요. RPM에 있는 순서 사이에 하나만 끼워 넣어서 얘기할게요. 복사? 붙여넣기. 뭘 하려고 그러냐면 그 책에는 정리가 정확하게 안 돼 있긴 한데 두 원의 위치 관계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뭐냐면 원 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했다면 이제 두 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원의 위치 관계 그러면 뭐야 왜 이래? 이런 원의 위치 관계 그러면 책마다 정리하는 개수 종류의 개수가 5개인 책도 있고 6개인 책도 있고 그런데 6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있는 녀석은 이렇게 둘이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가 야금야금 움직여가면서 움직이지 마. 그거 말고 이렇게 가라고. 얘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야금야금 움직여가면서 딱 만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러다가 좀 더 지나가면 이게 뭐야 왜 이래? 어쩌라는 거야? 가자고. 너 말고. 이런 풀고요. 가자. 여기서 더 들어가면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생길 거고요. 원이 너무 작은가 봐. 좀 크게 그릴 걸. 여기서 밖에 있다가 한 점 만나고 두 점 만나는 거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더 들어가다 보면 이렇게 생긴 경우가 생길 수 있죠. 다시 한 점으로 바뀌고요.
얘가 조금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가고 더 들어가고 더 들어가서 한 점 만났다가 똑 떨어지는 거지. 이런 식으로. 약간 계란 후라이 비슷하게. 그러고 나서 마지막은 뭐냐면 누굴 잡아야 되니? 요거니? 마지막은 뭐냐면 이렇게 생긴 상태인데 이런 거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동심원 그래요. 두 원 중심이 일치한다라는 의미로. 그래서 요걸 이제 뭐 언급하는 책도 있고 하지 않는 책도 있는데 어쨌든 크게 보면 5가지 경우고요. 이 마지막 경우 중에 약간 특별한 녀석으로 동심원이 있다 정도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이 2개 나왔고 그 두 원의 위치 관계에 그러면 이렇게 총 5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거지.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5가지 경우인 걸 알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식으로 주어진 경우에 두 식을 쳐다보고 두 원이 어떤 위치 관계에 있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식을 쳐다보고 파악할 때 어떤 숫자들을 이용해서 얘네들을 파악할 건지를 생각해 보면 아이고 이런 거라는 거지. 원이니까 결국 중심좌표랑 반지름 그게 다거든요. 근데 쓸 수 있는 게 그게 다라고. 그래서 하는 건 뭐냐면 큰 원의 반지름하고 작은 원의 반지름을 비교하는 거지. 그거랑 뭘 비교해요?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죠? 보시는 것처럼 반지름 둘이 더한 거랑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비교하면 누가 더 큰지 보이죠? 그죠? 그럼 얘는 반지름 둘이 딱 더하면 같아지죠.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랑. 이런 경우를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외접한다 이렇게 불러요. 접하는 거야 둘이 한 점에서 만나니까. 그런데 바깥쪽에서 접한다라는 의미로 이런 경우를 외접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얘는요. 큰 원의 반지름을 이렇게 표시할게요. 작은 원의 반지름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리고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원의 반지름 둘이 더한 거가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랑 비교해 보면 더한 게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요. 얘는요. 큰 원의 반지름이 요만큼, 작은 원의 반지름은 요만큼, 또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는 요만큼이에요. 이젠 뭐냐면 초록색이랑 파란색을 빼면 빨간색이 돼요. 아까는 초록색, 파란색을 더해서 빨간색이 됐다면 얘는 초록색, 파란색을 빼야 빨간색이 된다고요. 얘도 한 점에서 만나는 거라 접하는 거긴 한데 이거랑 구분하기 위해서 이건 뭐라고 부르냐면 내접한다 이렇게 불러요. 두 원이 내접한다. 그러면 이거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죠? 마지막으로 얘는요. 큰 원의 반지름, 작은 원의 반지름, 그리고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이러면 초록색에서 파란색을 뺀 거랑 빨간색을 비교하면 빨간색이 더 작다는 걸 알 수 있죠. 아하, 그죠? 뭐 얘는 아예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0이다 이러고 끝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애들 제가 그림으로 표시했는데 쓰자면 이런 거예요. 두 원의 반지름을 R1, R2라고 하고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하면 얘 같은 경우엔 R1하고 R2를 더한 거랑 D를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얘는 R1하고 R2를 더한 게 D랑 딱 같더라 그 얘기고요. 이 녀석은 R1이랑 R2를 더한 거랑 D를 비교하면 얘가 더 크더라 그런 이야기가 돼요. 근데 삼각형이 그려졌잖아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면 항상 이렇게 삼각형이 되거든요. 이 삼각형 입장에서 보면 이 두 변의 길이를 더한 게 나머지 한 변의 길이보다 큰 건 확실한데 두 변의 길이를 뺐다고 보면 그때는 오히려 얘가 더 큰 녀석이어야 돼요. 갑자기 얘가 왜 튀어나왔냐면 여기 와서 보면 얘는 뭐랑 똑같은 거야? R1-R2하고 같은 거거든요. 얘는 뭐가 된다고요? R1-R2에 얘가 더 큰 녀석이 돼요. 부등호의 방향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자리가 없어서 제가 옆에다 썼는데 이거를 여기 밑에다 이어서 붙이면 부등호가 이렇게 생겼다가 같아졌다 이렇게 바뀌죠. 그 뒤로 얘가 생기고 같아지고 다시 오른쪽에 크다가 생겨나요.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거든요. 세로로 써놓으면 보기가 좀 더 좋아요. R1 더하기 R2 D 이렇게 생겼다가 R1 더하기 R2 같아지고요.
R1 더하기 R2 D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R1 빼기 R2가 생기고 R1 빼기 R2 R1 빼기 R2 이런 모양새가 된다고요. 저 5가지 순서대로 위치 관계를 나타내 보면 반지름의 합이나 차와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는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됩니다. 자지마, 자지마, 자지마!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고요. 다시 그림으로 그릴 수 있으면 그림으로 파악하면 되지만 그림으로 그릴 수 있을 리가 없어요. 그림이 주어진 게 아니면 나도 못 그리는데 니네가 그릴 수 있을 리가 없잖아. 요건 하면 안 되고. 그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서 위치 관계를 파악한다는 건 아주 이례적인 경우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숫자 가지고 파악을 해보셔야 된다고요. 어느 상황인 건지. 그죠? 그래서 요것들을 좀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그린된 이유가 있어요. 이게 다가 아니고 이 상태에서 다 사실은 나중에 나올 건데 그냥 미리 땡겨서 이야기를 하자면 접선 그거 볼 건데 두 원의 위치 관계에 따라서 공통 접선의 개수가 달라져요. 그래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자는 이야기인데 얘부터 볼까요? 공통 접선이라는 건 두 원에 동시에 접하는 직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몇 개 그을 수 있어요? 이 상황이면 공통 접선 몇 개 그을 수 있을까? 2개? 딴 사람들 어때? 졸려. 졸림 서서 들어. 뭐라고? 2개 맞는 것 같다고? 4개. 뭐야? 확실하게 정해. 2개야, 4개야? 4개? 4개? 남들이 4개래. 4개인가 봐. 하나, 둘만 있는 게 아니고 셋, 넷 이렇게 해서 총 4개가 만들어지죠. 그럼 그릴 좀 이상이 있었더만. 아무튼 이렇게 4개가 되겠죠. 그죠? 공통 접선의 개수 4개예요. 근데 이 4개를 약간 구분을 해요. 요거 2개랑 요거 2개를 구분을 해요. 그래서 요거 2개는 공통 접선이긴 한데 공통 외접선 이렇게 부르고요. 요거 2개는 공통 내접선 이렇게 불러요. 공통 외접선이랑 공통 내접선은 뭐가 다른 거냐면 접선을 기준으로 해서 원의 중심이 같은 쪽에 있는지 반대쪽에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접선 입장에서 보면 원의 중심이 둘 다 이쪽 사이드에 있는 거잖아요. 위에. 얘 입장에서도 보도 밑에 다 있는데 얘는 어때요? 두 원의 중심을 가로질러 가죠. 하나는 요 직선의 이쪽 편에, 하나는 이쪽 편에 있다고요. 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통 내접선 2개와 공통 내접선 2개, 총 공통 접선 4개를 그을 수 있다. 그 말은 두 원이 안 만난다 라는 거랑 같은 말이에요. 몇 개? 갑자기? 공통 접선 몇 개? 야, 여기가 하나면 나머지 어떡하려고. 하나, 둘, 3개 그을 수 있죠. 이 원이 점점점 다가온다고 보면 공통 외접선이야 뭐 조금 기울어지겠지. 근데 이 공통 내접선은 이렇게 있던 게 어떻게 돼요? 점점 가팔라지겠죠. 그러다 하나로 만나요.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공통 외접선은 2개 있고 공통 내접선은 요거 하나 있는 거지. 그래서 공통 접선이 총 3개다 그 얘기예요. 두 원이 외접한다? 공통 접선이 3개구나 그 얘기입니다. 얘는 2개. 요거랑 공통 내접선이 사라지죠. 뚫고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얘 빠각하고 뽀개질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게 공통 내접선은 없어지고 외접선만 2개인 상태가 되고요. 그럼 이리로 오면 요렇게 생긴 거 하나 있겠죠? 공통 뭔 접선? 외접선. 같은 쪽에 있으니까요. 공통 외접선만 하나 그었어? 그럼 두 원이 내접하는 경우가 공통 접선 없습니다. 안쪽에 들어있는 원에 접선을 그어보면 큰 원 입장에서 보면 다 할선이에요. 뚫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공통 접선이 없어요. 그래서 공통 접선의 개수 한번 세보세요. 또는 공통 접선의 개수를 가지고 두 원의 위치 관계를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좀 세분화해서 보자면
공통 내접선과 공통 외접선의 개수 가지고 파악해 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요 그림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또 그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책에 나와 있는 건 두 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번엔 뭐냐면 이 우리 직선 할 때 비슷한 거 했는데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직선 어떻게 구하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직선 뭘로 구한다? K. 하지 마. 잠 좀 깨봐. 중요한 얘기하고 있어. K. 봐봐요. 원의 방정식이 두 개 있다고 보면 하나를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x제곱 y제곱 a 프라임 x b 프라임 y c 프라임는 0. 근데 여기다가 뭐 할 거냐면 k 붙여가지고 둘이 더한 게 0 이렇게 식을 만들어 볼 거라는 거야. 그럼 얘는 k 값에 따라서 중심 좌표도 바뀌고 반지름도 바뀌어요. 정리를 해보면 엄청 귀찮고 졸린데 이거 쓰면 자겠지? 안 해야겠다. k 값에 따라서 x 앞에 개수도 달라질 거고 상수항도 달라질 거기 때문에 반지름도 변하고 중심 좌표도 변하고 막 그럴 거야. 하지만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가는 점이 있을 거라고. 그게 누구다? 얘도 0 되고 얘도 0이 되도록 하는 값. 그건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갈 텐데 그럼 얘도 0 되고 얘도 0이 된다는 건 얘도 얘 나름대로 원의 방정식이고 얘도 얘 나름대로 원의 방정식이니까 두 원의 교점이다. 이런 뜻이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얘는 저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어떤 원을 나타내는 거다. 라는 거고 그 어떤 원 중에 만약에 좌표 같은 거 하나를 더 대입을 해버리면 k의 값이 나올 거예요. 그거 대입하시면 제대로 된 원이 만들어질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원은 k 가지고 구하는 겁니다. 직선이나 원뿐만 아니라 어떤 도형이 와도 상관없어요.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도형을 찾을 땐 k 가지고 찾으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k 값에 따라 막 모양은 달라지겠지만 쟤도 0 되고 얘도 0 되는 건 꼭 지나갈 거니까. 이게 우리 직선에서 문제를 풀 때는 그냥 교점을 찾으면 되거든요. 교점 찾고 뭐 예를 들어서 두 직선의 교점과 0,0을 지나는 직선 찾으세요. 그러면 두 원의 교점 그냥 찾고요. 그거랑 0,0 가지고 직선 만들어도 돼요. 교점을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 근데 원의 방정식은 교점 찾는 게 졸라 귀찮아요. 2차 연립방정식을 푸셔야 되거든요. 2차 연립방정식은 일단 둘이 빼가지고 1차식 만들고 그걸 어딘가에 대입해서 근해 공식 같은 걸로 풀어야 될 거예요. 인수분해 안 될 거거든요. 아마. 뭐 될 수도 있어. 그런 경우가 흔하진 않기 때문에 주로 근해 공식 같은 걸로 구할 거고요. 근해 공식으로 x좌표 구했다고 쳐봐요. 그걸로 y좌표 어떻게 구해? 엄청 귀찮다고요. 그렇게 해서 x좌표, y좌표 두 개를 찾았다고 쳐봐요. 점이 두 점 나오거든요. 그거랑 0,0 가지고 다시 원의 방정식을 또 완성해야 된다고. 점 세 개로 원의 방정식을 완성하려면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무리수를 제곱해야 된다고. 근해 공식으로 찾은 해를 제곱해야 돼. 하기가 너무 안 좋다는 이야기예요. 너무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생각하지 마시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원은 항상 k 가지고 구한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수월하게 풀리고요. 중요한 거 하나만 더. 만약에 저기서 k의 값이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해요? k가 마이너스 1이면 이렇게 생겼잖아. k가 마이너스 1이면 그럼 x제곱도 없어지고 y제곱도 없어지죠. x, y 1차식 되죠. 그 뭐예요? 도형으로 따지면 직선이에요. 근데 그 직선도 두 원의 교점을 지난다는 건 변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찾은 직선은 누가 되는 거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되는 거다. 그 얘기라고요. 그림을 보면 이런 거야. 원이 두 개가 있고
원 두 개가 있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난다고 그랬어요. 얘는 이 두 점을 지나가는 어떤 원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뭐 아주 작은 원이면 이런 원도 될 수 있고 좀 큰 원이다 그러면 막 이만한 원도 될 수 있고요. 뭐 이쪽 편으로 이렇게 커다란 원이 될 수도 있고, 그죠? K 값에 따라서 여러 개가 될 수 있어. 어쨌든 이 두 점을 꼭 지난다는 건데, 만약에 하필이면 K가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직선이 돼. 그럼 요 점과 요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란 이야기니까 이렇게 생긴 직선을 나타내는 거다 그 소리라고요. 그죠? 원래 있던 원 두 개에 이렇게 생긴 직선을 나타내는 게 바로 요 녀석이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두 원의 방정식을 빼서 찾으면 된다. 그 얘기라고요. 엄청 자주 찾게 될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한데 벌써 30분이나 했어? 하는 김에 써 있는 건 다 할까요? 그 다음 할 얘기는 뭐냐면 원이랑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 이제는 두 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원하고 직선의 이야기를 해보자는 건데요. 원이 하나 있고 좋은 거 두고 왜 안 쓰려고 그래? 원이 하나 원이 하나 있고요. 이렇게 원이 하나 있고, 이 원이랑 직선의 위치 관계를 보겠다인데, 직선이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요. 얘가 점점점 다가가다가 접하게 될 수도 있고요. 더 다가가면 이렇게 가로질러 갈 수도 있죠. 원이 하나 있고 직선이 하나 있다고 했을 때 이 셋의 위치 관계라는 건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라는 건 이렇게 세 가지 경우 있을 수 있는데, 얘를 파악하는 것도 역시나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딱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그림이 주어져 있지 않으면 그때는 식으로 뭔가 얘를 파악해야 되는데, 쓸 수 있는 스킬이 두 가지가 있어요. 책에도 다 두 가지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 둘 중에 더 자주 쓰이는 녀석은 두 번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거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요 원의 방정식 나름대로 있겠죠. x-a의 제곱, y-b의 제곱은 r 제곱 이렇게 있고, 직선도 직선 나름대로 y는 mx 더하기 n이야 이렇게 있을 텐데,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거든요. 교점이 두 개란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보통 방정식이 나와 있고 교점 찾을 때 어떻게 하냐면 문자 하나 소거해가지고 갖다가 놓고 방정식 풀잖아요. 그러니까 y는 mx 더하기 n이래. 이 mx 더하기 n이라는 걸 y에다 대입을 할 거예요. 그럼 저 원의 방정식이었던 녀석은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겠죠. 교점이 두 개라는 건 x좌표도 두 개란 이야기니까 실근이 두 개란 이야기고, 그래서 뭘 보는 거다? 판별식을 보는 거다. 판별식이 0보다 클 거다 그 얘기예요. 대입하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 그 해가 두 개다 그런 이야기니까. 그럼 2번처럼 접하는 경우는 어때요? 근이 하나밖에 없을 테니까 판별식이 0인 상태가 될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실근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 툴인데 불편합니다. 지금 약간 비몽사몽이라 내가 이걸 이야기하면 아 그거구나 라고 기억하고 또 막 섞여 있겠죠? 불편하다고요. 이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왜 하지 말아야 되냐면 불편하다고. 아 이걸 대입하면 전개를 일단 해야 되고요. 전개를 해서 내림차순 정리해야 되고요. 그걸 가지고 또 다시 판별식을 봐야 되거든. 귀찮다고요. 여러 단계에 거쳐서 풀게 되어 있어서. 게다가
판별식이라는 게 말이 좋아서 판별식이고 여태껏 몇 년 동안 써왔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싶지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 그냥 그런 게 있대. 관념적인 거잖아. 뭐 실근이 두 개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큰 거지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건 뭔가 직관이라기보단 지금까지 학습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는 건데 그래서 이거 별로 좋지 않다고 헷갈린다고 지금처럼 비몽사몽 풀다 보면 혼자 이상한 거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얘는 판별식으로 푸는 것보다 좀 더 직관적으로 그림 가지고 풀어보자면 이런 거라는 거야. 접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 원의 중심이 여기에 있고요. 여기를 접점이라고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 수직이겠죠? 그럼 초록색으로 표시한 건 반지름이기도 하고 동시에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접하는 경우엔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그게 반지름이랑 완전히 똑같다는 거야. 그럼 다른 애들은 1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구해보면 반지름보다 짧을 거고요. 3번 같은 경우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보면 반지름보다 더 길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하는 거야. 반지름하고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하고 이거 두 개를 비교해서 만약에 요 녀석이 더 큰 거면 요거부터 할까요? 요 녀석이 더 작은 거면 1번 상황 이야기하는 거야. 반지름이 더 크잖아요. 그죠? 요렇게 생겼으면 1번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고 요렇게 생겼으면 2번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고 요렇게 생긴 게 3번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 다 그 얘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와 반지름을 비교하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하고 훨씬 더 직관적이고 눈에 들어오는 거니까요. 이 방법으로 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시고요. 어쨌든 두 가지가 있지만 나중에 무슨 공식 같은 걸 유도하거나 문제를 풀거나 여러분 나중에 해설지 같은 것도 보시면 판별식으로 푸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결과적으로 가서 보면 약간 비슷한 모양새가 되긴 하지만 어쨌든 얘가 훨씬 더 눈에 보기에 좋기 때문에 하면서 내가 안 헷갈리잖아. 뭘 하고 있는지. 미궁에 빠지지 않는다고요. 이 방법을 이용하도록 하시고 이거 세 개 중에 세 직선 중에 누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누가 제일 안 중요할 것 같아요? 하등 쓸모없는 녀석이 하나 있어. 누구? 3번. 안 만났잖아요. 뭐 어쩌라고 그래서. 뭘 만나야 뭐가 이루어지지. 만나지도 않는데 뭘 이루어질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없는 직선이야. 그냥 안 만나 이러고 끝나요. 제일 중요한 거로 따지면 2번이겠죠. 2번 이름 있잖아요. 뭐예요? 접선. 1번도 이름 있죠. 1번 뭐예요? 할선. 할선. 자르고 지나가는 할선. 그죠? 근데 1번은 쓰는 경우가 한정돼 있어요. 뭐 할 때 쓰는 거야? 얘는 뭐 할 때 쓸 것 같아요? 뭐야 이거? 현이죠, 현. 현의 길이 구할 때 써요. 두 점에서 만나는 거 가지고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거든요. 이거 부등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뭔가 값이 딱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할선의 경우엔 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현의 길이 구할 때 할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도 현의 길이 구하는 거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구하죠? 그거 가지고 뭐를 이용한다? 피타. 피타고라스 이용하죠. 원의 중심에서 현까지 수선을 떨어뜨리면 2등분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반지름으로 이렇게 이으면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로 현의 길이 절반 구해서 왕창 구한다고요. 중학교 때는 반지름도 주고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도 줘요. 피타를 쓰게 하려고 준다고. 그 다음에 요거만 구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거 안 주지. 구할 수 있으니까.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공식 알고 있죠. 그거 가지고 요 길이 구하면 되죠. 원의 방정식 나와 있는 걸로 반지름도 찾으면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 현의 길이 구하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활선은 현의 길이 구할 때 쓰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결국 피타를 이용하는 건 중학교 때 했던 거랑 똑같고요. 중요한 건 접선인데 접선 따로 뜯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나오거든요. 책에.
당연히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그런데 정 못 외우겠다. 기억이 잘 안 난다. 아직 초반이라서 그래요. 라고 핑계를 댈 거면 별표 치지 마시고 이렇게라도 푸세요. 이게 결국 키워드거든요. 원의 중심에서 반지름까지, 아니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다. 이거 가지고 유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 공식이 기억이 나지 않으면 이 방법을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하시라 그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접선인데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녀석은 누구냐면 요거까지만 하고 쉴 거야. 정신 차려. 접점의 좌표가 주어진 경우에요. 원이 있고요. 원 위에 요 점에서 접선 그어봐 하거든요. 접선 하나밖에 없겠죠? 요 원의 방정식을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이렇게 생겼다고 보고 요 점의 좌표를 x1, y1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원래 얘를 구하는 방법은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그으면 접선, 법선. 법선 뭔지 알아요? 법선? 법선이 뭐냐면 접점을 지나면서 접선의 수직인 직선이에요. 그걸 법선이라고 하거든요. 아무튼 요 직선을 찾고 싶은데 원의 중심에서 요 점까지랑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기울기도 구할 수 있고 요 원의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요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다. 이런 애들을 막 섞어서 식을 유도를 하는 거예요. 유도하는 과정을 빼고 결과만 외우세요. 그래서 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냐면 원의 방정식이 x제곱이잖아요. 그럼 xx로 제곱을 뜯어가지고 x 곱하기 x y 곱하기 y는 r제곱이다. 이렇게 쓰고 나서 x랑 y 하나에다가 좌표를 하나씩 대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x1, y1은 숫자로 나올 거예요. 문제에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이다.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원의 중심 좌표가 꼭 0,0이 아니어도 얘는 쓸 수가 있는데 똑같이 요 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보고요. 이 원의 방정식을 x-a의 제곱, y-b의 제곱이 r제곱이야. 이렇게 생겼다고 했을 때 그럼 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냐면 똑같이 제곱이라고 써 있는 걸 풀어서 쓰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나서 x 하나에 x1을 y 하나에 y1을 대입하는 겁니다. 대입해서 식을 완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꼭 중심이 0,0이 아니어도 된다. 를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인데 뭐 기울기를 m이라고 보면 똑같이 원이 있고요. 얘는 중심 좌표가 0,0일 때만 쓸 수 있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야. 여기에 기울기가 1인 접선 그어봐. 그럼 접선 2개 그을 수 있어요. 위아래로.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 접선은 이렇게 항상 2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녀석 찾을 건데 기울기가 m 그랬으니까 이렇게 두고요. 이 녀석이 누구인지만 찾으시면 돼요. 이건 문제에 나와 있을 거니까. 근데 얘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거라고요. 반지름이랑 중심까지의 거리가 같다. mx-y 더하기 n은 0 이렇게 생겼을 거고 거리 구해보면 m제곱 더하기 1분의 중심이 0,0이에요. n 이렇게 생겼죠. 얘가 반지름과 같더라 입니다. 그래서 절대값 n이 r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니까 n 자체는 뿔마에 r 루트 m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요. n이 누구인지 찾고 싶었는데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반지름하고 기울기는 문제에 주어져 있을 테니까 어차피 다 숫자일 거라고.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결론이 뭐냐면 y는 mx 뿔마 r 루트 m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다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에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구한다. 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자리가 없네.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닌 경우인데 주로 원 밖에서 곡선 밖에 점이 주어진 경우거든요. 예를 들어서 P, Q 이런 식으로 점이 주어져 있으면 P, Q를 지나는 임의의 직선 만드시면 돼요. P, Q를 지나는 직선이라는 건 이런 거겠지. Y-Q는 M, X-P. 얘랑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아요. 이걸 이용하시면 M이 찾아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얘는 뭐냐면 곡선 밖에서 즉 원이 있고요. 원 밖에서 접선을 그으면 항상 접선은 두 개예요. 근데 식으로 찾아보면 하나밖에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기울기가 없어서 그런 거라서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이렇게 생긴 이렇게 생긴 접선. 얘는 기울기가 없는 직선이기 때문에 식으로 찾으면 기울기가 하나밖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건 원 밖에서 접선 그으면 언제나 접선은 두 개이기 때문에 식으로 하나밖에 안 나왔으면 그림 가지고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그림을 꼭 생각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접선을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오고 원이 아니라 나중에 뭐 다른 접선 다른 곡선 가지고 접선 구할 때도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항상 정리하니까요. 기억하시고 어쨌든 다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 이걸 기억하세요. 원의 중심에서 반지름까지의 거리야 A,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다. 몇 개 지금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문제 중에서 몇 가지는 제가 아직 얘기 안 했는데 그 몇 가지는 좀 이따 할 거니까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건 유형 1번부터 순서대로 싸그리 다 풉니다. 대표 문제 풀기 시작하시고요. 문제가 총 20개거든요. 중간중간에 제가 설명 안 한 것도 있는데 그건 좀 이따가 할 거니까 모르겠으면 넘어가시고 뒤에 있는 것부터 풀기 시작하세요. 뭐 첫 번째 이런 것들은 안에 여러분이 직접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두 번째 오는 거, 요 지름의 양 끝점 나와 있는 거 있죠. 어쨌든 원이라는 건 중심이랑 반지름이 필요한 건데 지름의 양 끝점이 나와 있으니까 요거 가지고 두 점의 중점 찾으면 그게 중심 좌표일 거고 길이를 찾으면 반지름이 되겠죠, 그죠? 지름이 되겠죠. 그 절반 하시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요거 가지고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그 공식이 하나 있긴 있어요. 유도를 하는 건 됐고 혹시 기억할 수 있으면 기억하시면 좋은데 이거 두 개가 지름의 양 끝이면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어요.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5, y 마이너스 2, y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생겼거든요. 얘가 이거 전개하시면 원의 방정식이 돼요. 이거 지금 보시면 요 점 좌표들 그냥 빼서 만든 거고 요 점 좌표들 이게 뭐야? 빼서 만든 거지. 그죠? 이렇게 해서 지름의 양 끝점이 나왔을 때 원의 방정식을 바로 찾을 수도 있긴 있는데 교과서에 잘 안 나오고 이건 나중에가 아니지. 혹시 필요하면 기하에 가면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어디 다른 책 같은데 혹시 나올까 싶어서 제가 얘기는 하는데 몰라도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듣고 흘리셔도 되고요. 혹시 기억할 수 있으면 기억하시고 아무튼 나중에 어디 다른 참고서 같은데 혹시 보시면 이게 뭔가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정도 기억하시고 혹시 나오면 다시 질문하세요. 그럼 제가 알려드릴게요. 얘는 뭐 아까 이야기했던 거니까 넘어가고요. 요거는 이렇게 점 3개 가지고 원 찾아보세요인데 이거는 뭐 오래전이지만 평면 좌표할 때도 했던 거예요. 이거 3점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만들어 보면 뭐 찾으란 이야기다. 외심 찾으세요 그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외심을 찾는 방법이 뭐였냐면 삼각형 이렇게 있다고 보고 외심을 찾으려면 뭐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다 같아요. 이거 가지고 찾는 거지. 그죠? 근데 원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은 게 이거 보통 점 3개 주어져 있을 땐 x제곱, y제곱, ax,
by 더하기 c는 0. 여기다 대입하거든요. 그냥 해서 a, b, c 3개짜리 그 3차방 3개짜리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라고요. 식이 3개 나오겠죠. 점 3개 대입하면. 그래서 이제 a, b, c를 그냥 찾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식에 대입해서 찾는 게 당연히 하나의 방법이고, 아니면 거리 갖다 가지고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하나 외심이기 때문에 직선의 방정식 같은 거 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원이 이런 식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 입장에서 보면 얘도 현이고 얘도 현이고 얘도 현이야. 그래서 이 선분의 수직이등분선 찾으면 원의 중심 지나가요. 이 선분의 수직이등분선을 찾아도 중심 지나가요. 그래서 두 선분의 수직이등분선 두 개를 찾아서 교점을 찾아도 원의 중심이 될 거다. 뭐 그런 이야기라고. 그죠? 그래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으니까 꼭 하나로만 구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해설에는 보면 이걸로 주로 되어 있거든요. 원의 방정식 단원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서 찾으라고 되어 있지만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뭐 이렇게도 풀 수 있고 저렇게도 풀 수 있고 기억을 하시고. 예. 그 다음 얘는 뭐 X축에 접하는 거,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 요거 다 이야기했으니까 문제는 풀 수 있을 거고요. 요거는 하나 문제 살펴보면 얘도 위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 그림을 머릿속으로 떠올리시면 돼요. 점이 하나 있고요. 원이 하나 있고 저 점이 원 위에 있는 점 P까지의 길이 최대 최소 물어보고 있는데 참고로 우리가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 제곱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거 나타내는 도형이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이 도형 위에 있는 점들은 대입하면 딱 떨어진다는 거야. 그죠? 내가 만약에 좌표를 대입할 때 원 안에 있는 좌표를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등호가 안 되겠죠. 성립 안 할 거잖아. 등호가 안 된다는 건 부등호가 된다는 거야. 왼쪽이 클 것 같아요? 오른쪽이 클 것 같아요? 여기 이 점 대입하면? 아무 생각이 없어? 힌트는 이거야. 원 안에 있거나 원 밖에 있는 점을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하지 않아요. 부등호가 될 거거든요. 그 부등호의 방향은 이 선을 경계로 해서 달라져요. 이 선 위에 있는 점들은 부등호가 0이 되는 점들이잖아. 여기가 딱 등호가 되는 점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경계로 해서 얘랑 부호가 달라지는데 얘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얘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애초에 이 식이 만들어진 이유가 x, y랑 a, b 사이의 거리잖아요. a, b가 원의 중심이라고 보면 여기까지의 거리가 r인 거야. 근데 얘는 거리가 r보다 작죠. 그러니까 제곱한 것도 역시나 작을 거라고요. 얘는 반지름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더 클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 마이너스 2,1이라는 걸 실제로 대입해보면 이거 0보다 큰 값이 나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 점이 원의 외부에 있는 점이구나 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아무튼 그 상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건 뭐냐면 원이 있고 원 밖에 어떤 점이 하나 있을 때 얘는 고정되어 있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원 위에 있는 점 중에 얘한테 제일 가까운 거 찾으래요. 어디 있겠어? 그 점을 정확하게 그림으로 특정하자면 어떻게 그어야 돼요? 뭐부터? 접선? 제일 가까이에 있는 점 찾는 거야. 접선보다는 얘가 더 가깝잖아. 이 점보단 얘가 더 가깝잖아요.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뭐 대충 여기쯤? 그럼 대충 여기쯤을 정확히 특정하려면 원은 뭐부터 생각해야 돼? 중심. 원의 중심.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이어보면 만나는 점, 얘가 제일 가까이 있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조금 옆에 있는 점을 골라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꺾어지겠죠. 그지? 삼각형이 되겠죠? 그런데 얘하고 얘는 반지름이니까 길이가 똑같잖아요. 그럼 얘랑 얘를 비교해보면 얘가 더 짧다는 거 알 수 있죠. 이거 둘이 더한 거보다야 얘가 더 짧은 거니까. 그래서 결국 거리가 최소가 되는 건 원을 가지고 바로 생각할 게 아니라 원의 중심에서부터 출발해야 되고요. 원의 중심에서 요 밖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빼면 그게 최소가 될 거고 쭉 뒤로 연장해서 반지름을 더하면 최대가 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이런 녀석들보다
얘가 제일 클 거고 얘가 제일 작을 거다 그 얘기입니다. 뒤에 가면 똑같은 거 하나 또 나오는데 원이 있고요. 이제는 원 밖에 있는 어떤 직선이야. 원 위에 있는 점이랑 직선까지의 거리 중에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 찾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녀석들보다 여기 있는 녀석이 더 가까울 건데 그럼 여기 있는 녀석은 어떻게 특정할 거라고? 똑같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구해서 반지름을 빼던가 반지름을 더해서 최대값을 찾을 거다 그 얘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원이니까 중심에서부터 간다. 라고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비슷한 걸로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얘기를 아니 그건 니네 풀어보시고요. 아무튼 이렇게 생각 먹었고요. 1139번 원위의 방정식 두 개 나왔고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저거랑 수직이래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어떻게 찾는다고요? 직선 어떻게 찾는다고? 빼서 그죠? k에 마이너스 1 넣어서 두 원의 방정식 빼서 직선의 방정식 찾는 겁니다. 그죠? 걔가 요 놈이랑 수직이다 가지고 찾는 거니까 기울기만 살펴보시면 되고요. 두 원 나와 있고요. 두 원의 교점과 3,1을 지나가는 새로운 원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좌변으로 다 넘기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은 0이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더하기 1은 0이에요. 그죠?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찾을 거라고? k 가지고 찾을 거라고요. 이렇게 만들어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원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얘가 어디 지나간대요? 3,1을 지나간대요. 그럼 여기다가 3, 1, 3, 1 대입하시면 k의 값이 얼마인지 나오겠죠? 그걸 대입하시면 원의 방정식이 완성이 되겠죠. 교점 찾지 마세요. 찾기가 너무 불편하고요. 말했죠. 찾아봤자 뭐 진짜 운 좋아야 유리수로 나오지 대부분 무리수로 나올 거예요. 못 찾는 건 아닌데 찾아봤자 엄청 귀찮을 거고 그 귀찮은 걸로 다시 찾으려고 하면 분명히 틀릴 거야. 그러니까 K 가지고 찾으시면 되고 산수는 제가 마저 안 합니다. K 찾아서 원래 여기다 다시 대입하시면 이제 원의 방정식은 완성이 될 거예요. 해보시고요. 이거 어디까지 가? 지금 그래서 유형 10번에서 11번까지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해당하는 내용이니까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랑 반지름 비교하는 거예요. 해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뭐 현의 길이 이 선분 AB가 현이라는 걸 아시면 되죠. 원이 하나 나와 있고 직선 하나 나와 있고 교점이 두 개 있대. 그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세요니까 아하 이거 현의 길이 구하라는 이야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요거는 그 접선의 길이라면서 우리 배우던 그 중학교 때도 했었을 텐데 원이 하나 있고요. 원 밖에 있는 점이 하나 있고요. 여기에서 접선 그었대. 그러면 원 밖에서 그은 접선이니까 접선 두 개 그을 수 있어요. 언제나. 그 여기를 A라고 할 거고 B를 어디라고 할 거냐. 여기라고 해도 되고 여기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고 나서 구하라고 한 건 3분의 AB거든요. 근데 요 점이 접점이라며. 그러니까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이어보면 수직이겠죠. 물론 이쪽도 당연히 수직일 거예요. 길이 둘이 같을 거고요. 이렇게 이어보면 변의 길이 둘이 똑같고 90도, 90도니까 삼각형 두 개 합동입니다. 그래서 이쪽 길이나 이쪽 길이나 똑같을 거예요. 그럼 결국 이 길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였어요? 당연히 피타지. 직각삼각형이잖아요. 그죠? 직각삼각형 이용해서 3분의 AB의 길이 구해보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고요. 요건 아까 이야기했던 거고요. 얘는 요 직선의 수직이고 요건 좀 하나 풀어볼까요? 그냥 산수이긴 하지만 직선이 하나 나와 있는데 저 직선의 수직이면서 요 원에 접하는 두 직선 찾아보래요. 접선 찾으란 이야기야. 근데 접선을 찾을 때 뭐에 대한 힌트가 주어진 거냐면 기울기에 대한 힌트가 주어진 거죠. 요 녀석한테 수직이면서 이 원에 접하는 직선이니까. 그죠?
그럼 요거 기울기부터 찾아야겠네. 이거 기울기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 루트 2 분의 1이 기울기겠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의 수직이고 라고 했으니까 기울기가 얼마다? 2 루트 2다. 그 얘기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 원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이렇게 생겨먹은 직선 찾아보세요인데 우리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에 직선의 방정식은 공식이니까 외우세요. y는 mx 뿔마 r 루트 m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습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면 앞에 펼쳐서 당연히 외우셔야겠지만 유도하는 과정 뭐였다고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른 것 같다 였다고요. 그래서 유도를 해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생겼으니까 m이 2루트 2인 거 알았고 반지름이 3인 거 알잖아요. 그냥 집어넣으시면 식은 바로 완성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혹시나 싶어서 이야기한다만 이렇게 기울기가 주어진 녀석은 중심이 0,0일 때만 쓰는 거예요. 혹시 중심이 0,0이 아니면 평행이동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0,0이라고 생각하고 평행이동을 하시든지 아니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다. 이거 뭐 기울기가 이거니까 2 루트 2x 더하기 n 해놓고 나서 이 직선에서 중심까지의 거리가 3이다 가지고 n 찾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구하는 것도 가능할 거다입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0이라는 곡선 위에 점 a, b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3이래요. 접선 어떻게 찾는다고? 주어져 있으니까 x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걸 뜯고요. y제곱이라는 것도 뜯은 다음에 좌표를 하나씩 대입한다 그랬다고요. 여기다가 a, 여기다가 b를 대입한다고. 그지?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은 ax 더하기 by는 20이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예요. 이 녀석 기울기가 3이래. 그럼 요거 기울기 찾아보면 기울기 m이 누구예요? 마이너스 b분의 a잖아. 그죠? 이게 지금 3이야 라는 소리니까 a가 마이너스 3b구나. 요거 하나가 찾아지고요. 또 a, b는 어쨌든 이 원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0이다.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그죠? 요거 두 개 연립해서 a랑 b를 찾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긴 직선의 방정식을 찾을 수 있는 것이 포인트인 문제겠죠. 원 밖에서 그은 접선이야. 점 1,2에서 요 원에다가 접선 그어서 두 기울기 합 구하래요. 얘는 방법이 없다. 어쩔 수 없이 1,2를 지나가는 임의의 직선, 요 직선에서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반지른 것 같아요 하면 m에 관한 방정식이 만들어질 거예요. 뭐 절대값이 껴있지만 제곱하시면 될 거니까. 그래서 m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될 거고 그 2차 방정식 합을 구하세요니까 풀어보시면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취 구하래요. 원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더 다른 방법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맨날 하는 거야. 선분 AP 중점의 자취 구하래요. 내가 구해야 되는 점이 누구냐면 요 녀석이에요. 그래서 얘를 x, y다 이렇게 두는 거였다고요. 내가 구해야 되는 자취를 소문자 x, y라고 두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보면 얘를 찾으려고 보니까 A, P 두 개가 필요한데 A는 고정되어 있는 점이니까 됐고 P는 움직이는 점이에요. 이 원 위에 있는 점 P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딱 하나로 정해져 있는 점이 아니기 때문에 점 P도 변수로 표현해야 되는데 얘는 문제에 주어진 점이기 때문에 이걸 대문자 x, y라고 둘 거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최종적으로 우리가 내야 되는 결론은 얘네 둘 사이의 관계식을 찾는 거예요. 소문자 x랑 소문자 y. 근데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찾기 위해서 뭐 할 거냐면 맨날 똑같이 하는 거야. 첫 번째로 대문자 x랑 대문자 y 사이의 관계식을 찾아요. 근데 이건 뭐 찾는 것도 아니지. 어차피 이 원 위에 있는 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x 더하기 2의 제곱이랑
y 더하기 1의 제곱이 4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는 건 뭐냐면 이 x랑 x 사이의 관계식, y랑 y 사이의 관계식을 찾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중점이라며. AP의 중점이니까 x는 2랑 x를 더해서 반 나누는 거고 y는 뭐야? 마이너스 1과 y를 더해서 반 나누는 게 되겠죠. 그죠? 요거 조금 예쁘게 다시 써보면 그래서 대문자 x는 2x-2고요. 대문자 y는 2y 더하기 1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뭐 할 거다? 소문자 x랑 소문자 y 사이의 관계식을 찾을 거다. 이 관계식을 찾는 요령은 대문자 x랑 대문자 y에 관한 식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지. 그럼 누가 튀어나와요? 2x-2 더하기 2의 제곱 2y 더하기 1 더하기 1의 제곱이 4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나오겠죠. 양변 4로 다 나누면 요거 제곱이니까 2씩 뽑아내면 되죠. x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의 제곱이 1이다 해서 내가 원하는 자취의 방정식이 만들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자취 자체는 뭐 앞에서 했던 거랑 거의 똑같기 때문에 별로 어려운 게 아니고요. 옆에 이거 먼저 할까요? 자취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밑에 있는 걸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얘도 사실은 똑같긴 하거든요. 점이 두 개 나와 있고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3대 1인 점 P가 있대요.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세요거든요. 문제 두 개가 섞인 건 아니지. 문제 설명을 듣지 않으면 얘는 풀기 약간 어려워요. 일단 뭐부터 해야 되냐면 그래서 도대체 저 점 P가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찾으셔야 되고요. 아마 그림이 그려지겠죠? 점 P의 자취의 방정식을 먼저 구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저 넓이가 어쩐다 저쩐다 소리가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냥 바로 점 P의 저 삼각형의 넓이가 찾아지는 건 아니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점 P의 자취를 먼저 구해볼 텐데 A점이 있고 B점이 있고 거리의 비가 3대 1인 점 P래요. 이 녀석 자취를 구하기 위해서 점 P를 x, y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 얘기지. 선분 AP의 길이와 선분 BP의 길이의 비가 3대 1이다 그 얘기가 되겠죠? 비례식을 풀면 AP의 길이가 3BP의 길이가 되더라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식을 써볼 텐데 이 AP라는 건 불편하지만 루트가 껴야겠죠? A는 정해져 있으니까 x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이렇게 생겼고요. BP는 이렇게 두 개니까 x-2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죠. 뭐 양변 루트는 되기 싫으니까 제곱할 거고요.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 더하기 y 제곱은 제곱했어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 더하기 y 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 오른쪽으로 다 몰아서 정리를 해보면 8x제곱 8y제곱 x는 여기 4하고 36이고 마이너스 4까지 올 거니까 마이너스 40x고요. y는 원래 없고요. 숫자로 남는 건 4, 8, 32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8로 다 나누면 8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죠. 맞지? 숫자 너무 들어온데? 36, 40 맞죠?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해놓고 나서 보니까 저 점 P 어디 있다고? 원 위에 있다고요. 어떤 원인가 하고 살펴보니까
x 더하기 x 빼기 x 마이너스 2분의 5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요거 2분의 5니까 4분의 25죠. 거기다가 4를 빼면 16이야. 4분의 9니까 이렇게 생긴 원이네요. 그죠? 그래서 중심이 2분의 5, 0이고 반지름이 2분의 3인 원 위에 있는 점이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요렇게 생긴 원 이름이 있어요. 이거 이 이름이 뭐다? 뭔지 알아요? 이렇게 생긴 원을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의 비. 걔네들 다 모아놓으면 일정한 원이 되거든요. 이 원의 이름이 뭐냐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해요. 이걸 만들게 된 이유는 정말로 그냥 거리의 비가 필요해서 그렇거든요. 요 점이랑 요 점, 지금 문제에서 보면 거리가 3대1 그랬으니까 뭐 한 4등분쯤 해가지고요. 4등분을 해가지고 여기가 3대1이 되는 점이죠. 하나, 둘, 셋. 여기가 3대1 되는 점 중에 하나예요. 근데 또 하나는 어디 있냐면 3대1 외분점도 찾을 수 있거든요. 3대1이면 하나, 둘, 셋이니까 여기쯤에 있겠죠. 그래서 요 점이나 요 점이 A, B로부터 거리가 3대1인 점인데 요거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런 데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거리와 이 거리가 3대1이더라 그런 이야기고요. 이런 데도 있다는 거야. 이 거리와 이 거리도 3대1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다 모아서 이어보면 결국 누가 되더라? 원이 되더라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원이 만들어질 텐데 이 원은 결론적으로 말을 하자면 3대1 내분점이랑 3대1 외분점이 지름의 양 끝이에요. 그거 가지고 만든 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아폴로니우스의 원인 걸 알면 매번 이런 식으로 풀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두 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대. 아, 그러면 쟤네 다 모아보면 원이 될 거야. 그게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야. 알고 계셔야 되고. 아폴로니우스의 원 어떻게 찾을 거라고? 3대1 내분점이랑 3대1 외분점이랑 이거 두 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구나 해서 원의 방정식을 완성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아폴로니우스의 원 가지고 나오는 문제는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진짜로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세요예요. 저 문제 같으면 이거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어디가? 이거 구하세요라는 거예요. 점 P의 자취를 구하세요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내분점, 외분점 가지고 원의 방정식을 완성하시면 되죠.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요거 나왔으니까 삼각형 PAB의 넓이 구하세요인데 보시면 A라는 점이랑 B라는 점은 이미 박혀있는 점이에요. 움직이는 점이 아니거든요. P가 어디 있냐면 원 위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P가 이런 데 있으면 삼각형이 요만한 거잖아요. 근데 얘를 밑변이라고 보면 이거보다 높이는 더 높아질 수 있어. 어디까지 높아질 수 있냐면 여기 꼭대기까지. 조금 더 정확히는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이게 높이가 제일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각형을 그려보면 약간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될 거라는 거지. 그림 자체는. 그죠? 그래서 이 넓이의 최대값 구하세요라는 건 A, B를 밑변으로 하고 반지름이 높이인 삼각형이다 라고 해서 삼각형 넓이의 최대값 찾으세요. 이게 두 번째 유형이고요. 세 번째로는 누가 또 나오냐면 각도 PAB의 최대를 물어봐요. 각 PAB는 P는 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P라는 점이랑 AB라서 이쪽에 있는 각도거든요. 이 각도 최대 찾으세요인데 지금 제가 노란 걸로 삼각형 넓이 최대가 될 때 점 P 찾았잖아요. 저 상황이 각도가 최대일 때는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뚫고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각이 최대가 되는 경우는 언제냐면 얘는 그냥 있고 얘가 접할 때예요. 접할 때가 각은 최대일 때다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잘 안 보이는데 이 부분 좀 크게 그려보면 이런 거거든. 원이 이렇게 있는 상태니까 원이 뭐 이래.
원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여기가 원의 중심에서 꼭대기라고 보면 삼각형은 이렇게 생겨야 넓이가 제일 넓은 건데 각도는 이렇게 접해야 각이 제일 큰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각도가 제일 클 때는 넓이가 제일 넓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둘이 상황이 약간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각도가 최대인 걸 물어보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특수각으로 나오긴 하겠죠. 아무튼지 간에. 그래서 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문제로 나올 수 있고 지금 얘는 요거 두 번째 걸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갑자기 찾을 수는 없고요. 얘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이걸 먼저 찾아서 점 P가 존재하는 영역이 어디인지를 찾고 그래야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를 그림 가지고 구하는 거지 식에다 막 때려 넣어서 구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죠. 너무 복잡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구나라는 걸 눈치채셔야 돼요. 그래야 풀 수 있다고요.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일정한 점들의 자취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다. 기억하시고요. 마지막 유형은 이건 뭐 말로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원이 두 개 있고요. 공통현의 길이 구하세요예요. 공통현도 어쨌든 현이잖아요. 대충 원이 이렇게 하나 있고 원이 또 하나 있고 공통현의 길이 구하세요야. 어쨌든 얘도 현이라고요. 그러니까 현의 길이 구하는 걸 생각해 보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랑 반지름 알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원이나 이거여도 되고 이거여도 되고 아무 원이나 하나 붙잡아 가지고 요 길이 구하고 반지름 이용해서 구하면 돼요. 그럼 반지름이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아무거나 고르시면 되고 그럼 요 길이는 어떻게 고를 거냐?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죠. 요 직선이랑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니까.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한다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k에 마이너스 1 넣어서 두 원의 방정식 빼서 찾으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표 문제에 있는 문제들은 대충 될 것 같고요. 이게 풀다 보면 제가 원의 방정식 맨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냥 공식에 집어넣거나 식에 넣거나 이렇게 해서 푸시면 한계에 부딪힐 거예요. 그림을 항상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림을 보고 작전을 짜는 거야. 그림을 대충 떠올려 보고 아 요거는 요렇게 해서 요 값은 식으로 찾아야겠네. 요 값은 이렇게 찾으면 되겠네. 이게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림을 떠올리지 않으시면 풀기 힘든 문제들이 너무 많고요. 아마 다음 시간에 와서 수업하다 보면 저한테 질문하겠죠. 이제 숙제 해온 걸 숙제를 해오겠지. 숙제를 해오면 질문하겠죠. 저는 주로 그림 그려서 해결할 거예요. A4에다 그림 그려서 이거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산순니들이 다 그렇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그림을 떠올리셔야 돼요.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는 아직 그림 그려서 푸는 연습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이거 숫자로만 가지고 못 푸니까. 그래서 어렵다고 느끼는 거고요. 제발 그림 그려서 푸는 연습을 하도록 하십시오.